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만났죠. 지금 다들 걱정이 될 텐데 손 잘 씻고 몸 관리 잘 하면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다들 건강하게 다음 주에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계 수업을 할 건데 자료의 정리와 해석, 즉 세상에는 정말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정리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줄기와 잇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상대도수와 그래프.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 두 가지, 줄기와 잇그림과 도수분포표를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그다음에 상대도수와 그래프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묶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이유를 모든 이제 개념을 다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한번 짚어줄게요. 자, 그러면 학습지를 프린트해서 학습지의 빈칸에 선생님이 오늘 한 내용을 적어 놓을 거예요. 교과서도 다 같이 펴놓고 수업을 나갈 거예요. 자, 교과서는 지금 교과서 240쪽 240쪽을 펴고 수업을 드릴 거예요. 자, 240쪽 줄기와 잇그림 한번 볼게요. 자, 줄기와 잇그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별량이란 개념을 먼저 배울 거예요. 자, 별량이란 거는 나이, 키, 점수 등과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수량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데 수량이 아닌 거는 별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원래 오늘 일반 수업이 있어서 일반 PPT를 들고 왔는데 일반 학생 이름 난 랜덤으로 했어요. 뭐 영욱이, 은호, 나연이, 윤서, 소윤이, 희원이, 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이름은 별량이 아닌 거예요. 수량으로 나타낸 자료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량이 아니야. 자, 2학년이 되면 너네가 수학반이 3개로 나눠지는데 페르마반, 파스칼반, 오일러반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자료가 수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도장 개수. 너네가 이번에 5개까지 받았죠? 5개 다 받은 애들도 있고 뭐 못 받은 애들도 있을 텐데, 자, 1개, 2개, 3개, 4개, 5개는 자료가 수량화되어 있으니까 별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학습지의 빈칸 보면 별량이란 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별량이란에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이 개념을 쓰던지, 아니면 교과서 240쪽에 중간에 보면 별량의 개념이 있으니까 쓰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줄기와 잇그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얘들아, 이거 교과서 240쪽에 개념 열기 파트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학습지에 보면 표에 이 자료가 있는데 얘를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내 볼 거야. 자, 26. 자, 자료가 26, 34, 32, 29, 46, 33, 48 쭉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자료를 줄기와 잇그림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줄기. 자, 이 빨간색 줄기와 잇을 정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 상단에 이걸 빼먹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줄기와 잇을 뭘로 선택하는지 잘 봐줘야 되는 게, 자, 이 표시가 이게 줄기고 나는 이걸 잇으로 설정을 하고 얘는 의미하는 게 26세이다 라는 거를 줄기와 잇그림 상단에 적어줘야 돼. 자, 그리고 이 줄기와 잇을 정할 때는 내가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 지금 키를 가지고 줄기와 잇그림 자료가 내가 주어진 자료, 즉 별량이 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키가 보통 150에서 200 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줄기를 100의 자리수를 줄기로 하고 10의 자리, 1의 자리수를 잇으로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 줄기는 1, 2밖에 안 되는데 잇이 너무너무 많겠죠. 그래서 내가 줄기와 잇을 적당히 선택해주는 것도 자료를 정리하는 하나의 능력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선택한 줄기와 잇은 이렇게 상단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줄기 옆에 줄기를 이렇게 딱 쓰고 내가 선택한 줄기 다 쓰고 자료에서 가로줄을 긋고 잎을 줄기 옆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작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굳이 작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하는 이유는 자료를 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왜냐면 중간값 그 다음에 작은 값, 큰 값이 눈에 한눈에 보이잖아요. 작은 수에서 큰 수대로 쓰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지 꼭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자료에 중복되는 자료가 있어. 지금 자료가 보면 35가 2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잎에 2번 다 써주는 거야. 중복되는 자료의 값은 중복된 횟수만큼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3번이 나오면 3번 써줘야겠죠. 중복된 횟수만큼. 여기서 오개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너네가 선생님 경험상 너네가 가장 많이 틀리는 파트가 내가 줄기와 잎을 어떻게 셀렉했는지 이 줄기와 잎 그림 상단에 안 쓰는 애들, 그 다음에 중복된 횟수만큼 안 써주는 애들을 많이 봤어. 그것만 조심하면 줄기와 잎 그림은 그리기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너네 지금 학습지 보면 체크 표시가 3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줄기와 잎을 정할 때 별량의 자릿수를 기준으로 2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즉 줄기와 잎을 결정하는 거지. 자, 이 세 자릿수 별량의 줄기와 잎을 결정하는 거가 이제 아까 내가 말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당하게 줄기와 잎을 설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예시가 되는데 한번 넘겨서 한번 보세요. 시간 되면. 자, 두 번째, 잎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로로 나열을 합니다. 대신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없지만 그렇게 나열을 했을 때 자료가 좀 더 보기 편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별표, 중복되는 자료의 값은 중복된 횟수만큼 나열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유의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줄기와 잎 그림을 다 마쳤고, 자, 그러면 너네 교과서 242쪽을 한번 볼게.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문제 2번이에요. 자, 지금 주어진 줄기와 잎 그림은 열차 시간표예요. 보면 상단에 보면 줄기 잎인데 줄기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잎은 분을 의미하죠. 이런 식으로 5시 40분 이렇게 줄기 잎을 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줄기와 잎을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얘들아 5시 때는 열차가 2번 들어오지. 8시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첫 차는 5시 40분이죠. 8시에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니까 많겠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고 너네가 생각나는 거를 말하는 게 자료의 해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자료의 해석은 정말 100개가 될 수 있고 1000개가 될 수 있어. 정말 많이 말할 수 있는데 너네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들, 그런 것들만 해석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교과서 243쪽의 개념 일기에 보면 또 우리가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이 자료를 지금 너네 학습지 보면 표가 있을 거예요. 그 표에 한번 줄기와 잎 그림을 지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줄기와 잎 그림을 다 그려보고 나서 불편했던 점을,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는 게 상당히 불편했을 거야. 그러면 그 불편한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모두들 다 그렸나요? 자, 얘들아, 뭐가 불편했어? 우선은 별량의 값의 범위가 크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아마 줄기를 10의 자릿수, 그치? 그 다음에 잎을 1의 자릿수로 뒀을 텐데, 그럼 줄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 지금 17이 제일 작고 제일 큰 게 91이잖아, 그치? 92인가? 그치? 9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줄기가 일단 1에서 9까지 돼.
입도 많아. 그치? 자, 여기다 적자. 그래서 별량의 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서 줄기나 입의 개수가 많아서 일일이 이거를 기입하는 게 어려웠을 수가 있고요. 또 별량의 값의 범위가 17에서 91이면 엄청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도수분포표인데, 사실 열차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의 양이 많더라도 줄기야 이끌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료에 손상이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열차 시간표에 5시 때 들어오는 열차가 2대다. 6시 때 들어오는 열차가 4대다. 그 개수로만 나타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 점수 같은 거 50점대 학생 수는 3명, 60점대 학생 수는 5명 이런 식으로 자료의 개수만 기입해도 그 자료가 그 정리해 놓은 표가 의미가 있어질 때가 있어. 그치? 즉 어쩔 때 이제 이 도수분포표 우리가 배우게 될 개념이 의미가 있어지냐면 별량의 양이 엄청 많고 별량의 값의 범위도 엄청 큰데 이 자료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도 자료에 손상을 가하더라도 즉 개수로만 기입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게 시험 점수 같은 건데, 자 다시 선생님이 이 말은 언급을 해줄게. 오늘 배울 개념은 두 번째 배울 개념은 도수분포표예요. 도수분포표는 얘들아, 자 아까 우리가 줄기야 이 그림으로 그린 것들 있잖아. 그 이제 기록들을 자료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으로 이렇게 지금 구간의 길이가 20이잖아 다. 그치? 요렇게 나눠줘요. 나눠줬고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자료의 양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사실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별량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얘를 계급이라고 해요. 얘들아 학습지에 있지? 학습지에 계급이란 하면 써보세요. 계급이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계급의 크기는 뭐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눴다 했잖아. 즉 그 일정한 간격 구간의 너비를 계급의 크기라고 해요. 여기는 20이 되겠지요. 자 도수는 뭐냐? 자 자료의 범위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의 개수 그게 이 도수가 돼요. 즉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그 계급의 도수라고 하고요. 자 더 나아가서 계급 값이라는 거는 이 계급의 각 계급의 가운데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계급은 가운데 값이 20이죠. 얘는 40이죠. 얘는 60이지. 80이지. 100이지. 이렇게 계급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됐어? 모두 다 정리해 놓으세요. 처음에 계급이랑 도수라는 말이 막 헷갈릴 거야.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질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수분포표를 배웠어. 자, 도수분포표를 보니까 도수분포표가 의미 있어지는 자료들이 눈에 들어오지. 즉 정확한 자료의 값을 몰라도 개수를 기입하고 별량의 값의 범위가 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도수분포표가 굉장히 의미 있어지겠죠. 자,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되죠. 자, 계급의 크기는 항상 같게 해야 돼요. 일정한 간격으로 자른다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하나 놓쳤다 얘들아. 자, 계급을 이렇게 나눌 때는 지금 보면 아주 작게 뭐라고 되어 있어? 이상 미만이라고 되어 있지. 얘가 왜 이상이고 미만이냐면 여기가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즉 미만 여기가 이하 이상이면 겹쳐버리지. 30이 어디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상 썼으면 얘는 미만이 돼야 되고, 만약에 혹자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초과 이하라고 쓰기도 해. 근데 보통 이상 미만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항상 한 번만 써주세요. 계급의 첫 번째 이상 미만으로 나는 정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자 이 상단에 오는 거 기록과 학생수, 얘는 자료의 특징을 보고 너네가 적어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점수와 학생 수면 시험 점수가 나왔으면 자료가 시험 점수와 학생 수가 되겠죠. 그거는 너네가 자료를 보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합계까지 쓰는 거.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수분포표에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도수분포표 첫 번째, 계급의 크기는 같게 해야 된다. 내가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야 된다고 했지. 어떤 계급은 10계급의 크기가 10이고 어떤 계급은 계급의 크기가 30이고 이렇게 대충대충하면 안 돼요. 다음에 자료에 대한 분포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위해 계급의 개수가 5개에서 15개가 정도가 되도록 계급의 크기를 정한다. 즉 이것도 줄기야 이 그리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급의 크기의 구간을 잘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키를 조사하는데 150에서 한 200 정도 나오는 거잖아. 근데 내가 계급의 크기를 한 50으로 선택을 해놔서 150에서 200 끝. 아니면 계급의 크기를 뭐 25로 선택을 해서 150에서 175 175에서 200 이렇게 두 개만 나오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적당히 계급의 개수가 5개에서 15개가 되도록 계급의 크기를 알아서 정하면 되겠죠. 즉 계급의 너네가 주어진 자료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서 계급의 크기를 잘 정하면 되겠죠. 자, 도수분포표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줄기와 이 그림과는 달리 자료에 손상이 생겨버리죠. 자료 그대로 원자료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개수만을 기입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 했죠. 자료들이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줄기와 이 그림과 도수분포표를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학습지는 모두 기입을 해서 너네 등교 수업 때 거둘 거예요. 다 들고 와야 해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